일요일 여의도 회담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봤죠. 일요일 여의도에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왜? 한이 민생 답 찾자라고 간만에 의견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오후 3시에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해식 실장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렸다. 네. 꽉 막힌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렸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환영합니다라고 받았죠. 이 모든 게 사실상 만 24시간 안에 다 해결이 됐다. 합의가 모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 회담 처음으로 성사가 됐다. 관건은 꽉 막힌 전국 물고 트나입니다. 꽉 막힌 전국 물고 트나. 김종혁 위원님. 물고 트일까요?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11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여야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잠깐 만난 적이 있지만 그냥 뭐 만찬 회동이었고 공식 의제를 가진 만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뭐 입장이 어떤 경우든 만나면 계속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해 오셨고 그 지난번에 대통령과 먼저 만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도 뭐 우리를 안 만나도 일단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우리는 흔쾌히 뭐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전쟁이 났을 때도 그 전쟁터에서 서로 적국도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이기 때문에 네. 11년 동안에 처음으로 여야가 대표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닌 거고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서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의제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회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앉자마자 이제 기자들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 하면서 성명서 같은 거를 뭐 장장 A4 용지 여러 장을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담 자체를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해야 될 얘기를 거기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리고 뒤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네. 이런 식의 보여주기 회담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합의할 것은 합의하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고가 트일까요? 여쭤봤는데 글쎄요.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적국과 대화를 하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다만 무리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보여주기 식으로 내 할 말만 하고 나오는 회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 말씀을 하셨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무리한 부탁하지 마라. 그때 품에서 꺼낸 거 보여주기 아니었냐. 이번에 뭐 어떡할 거냐. 약간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여러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이슈가 있었고 의견을 좁힐 수 없는 그런 현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짚어드렸지만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여러 지원과 관련한 대책들 입법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면 집권여당의 대표는 야당 대표를 안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는 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이 되고 바로 첫 일성으로 여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했을 때 바로 즉시 화답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적인 효능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때가 됐다. 여러 입법적인 공백들 때문에 사실상 얼마나 많은 좀 국민들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계대출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세수 결손도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민생 현안을 챙기지 않는다면 그건 여야, 야여 할 것 없이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환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더 이상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젠 정말 좀 민생 좀 봐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11년 만에 만나는 거다. 이준석 전 대표 때도 뭐 식사만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그 식사 때는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볼까요? 3년 1개월 전입니다. 네. 그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고 밥 먹었죠. 근데 이때 만찬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뭐 회담이라기보다는 식사 자리였는데 이것도 무려 지금으로부터 3년 1개월 전이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사실 이준석 대표 다음에 바로 한동훈 대표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있고 중간에 김기현 대표가 있었죠. 김기현 대표가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로 온 건데 김기현 대표 때는 왜 안 만났지 싶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그러니까 작년 5월 23일 때 자기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얼굴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 한잔 하든지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 라고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말 이해가 안 된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는 거 아니냐. 날 만나는 게 불편한 모양이에요. 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김기현 대표랑 만나면 밥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냐. 그럼 한동훈 대표랑 밥 먹는 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만 생각하면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네. 진짜 선출된 국민의힘의 실질적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만들어낸 그냥 따지고 보면은 뭐 하청 대표라고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하고 얘기해봤자 바뀔 게 없다. 자율성이 없어진 국민의힘과 뭐할로 만나냐. 저는 이런 그 복선이 깔려 그 당시에 있지 않았냐라고 보는 것이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이제 선출 과정이라든지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바가 용산과의 수평적 당정 관계에 대한 주장들 속에서 네. 결국엔 여야 대표 간에 지금 수요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당내 이기 체제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서 더 이상 균열음이 나올 수 없게끔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한 본인의 어떤 지경을 넓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용산과의 차별화를 하려면 본인은 본인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이 회담을 통해서 용산에 물어보지 않고도 내가 결정해서 간다.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세법 자체는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만남이 성사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요. 일단은 물꼬가 튀긴 게 아니라 물꼬가 확 튀었죠.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물꼬가 그냥 튀인 게 아니다. 졸졸 흐르는 게 확 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두 사람이 확 튀인 건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두 사람이 만나서 일단 밥만 먹지 않고 이렇게 물꼬가 확 튀었을 때 뭔가 만나서 딱 성과로 실속 있게 만나서 뭔가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회담에 임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목소리를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 왔죠.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지만 한동훈 대표는 격차 해소,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바꿔서 얘기를 해오던 측면이 있었어요. 이 전통적인 보수 진보가.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중도로 모이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강전혜 변호사님. 네. 두 사람이 가운데 와서 그래서 가운데에 겹치는 데가 있는 겁니까? 아마 지켜봐야겠죠. 지금 두 분이서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여야의 가장 유력한 현재로서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대선까지를 생각을 해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기 체제에 있어서는 너무 강성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뭐 전혀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국민들께서 많은 피로감 가지셨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달라야 한다. 본인이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일을 잘하는 이미지. 본인이 예전에 경기도지사일 때 일 잘하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것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본인이 그리고 생각해보면 작년 12월에 여의도 정치에 처음 뛰어든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당대표로서 정치력을 보여주면서 정무적인 감각들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선을 생각했을 때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넘어서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마침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성장보다는 분배를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일요일 회담에 있어서 네. 어떠한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야 간의 상설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윈윈하는 이런 차세대 리더로서의 모습을 구축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긴 쉽지 않지만 이걸 토대로 다음 회담 잡고 또 다음에 언제 만나고 다음 약속을 잡을 수 있는 회담 정도까지는 두 사람 다 그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중도로는 보통 김정일 최고위원님 보통 선거 앞두고 선거 때 되면 가운데로 모이거든요, 여야가. 근데 당분간 선거가 없습니다. 대선도 두 사람 대선 주자라고 하지만 대선도 사실 3년 뒤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중도 싸움이 불붙은 거냐. 단순히 각각 1기와 2기의 차별화, 이 새로 정치에 뛰어들고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단순 차별화를 위해서만 지금 빨리 불이 붙은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정치 공학적으로만 상황을 바라보면서 네. 선거 때만 되면 뭐 갑작스럽게 중도를 감싸 그래왔었죠. 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잘 안 나왔던 거예요. 그냥 말장난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보수의 입장에서는 반성할 대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동훈 대표 얘기했듯이 파이 키우는 데만 계속 앞장서 왔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부에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경제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장만을 앞세우다 보면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라는 반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한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점점 갈수록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양극화라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시대적 과제가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격차를 해소해야겠다. 격차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격차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에 불과하지만 격차가 존재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갈 것이냐. 과거에 그 지난번에 총선 때도 했는데 그게 네. 제대로 안 됐어요. 정권 심판론에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정말로 본격적인
그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입장, 의지 이런 것들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거를 앞두지 않았을 때 오히려 파퓰리즘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진정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이건 뭐 김종인 최고께서 굉장히 네. 순수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다 셈법이 있어요. 여야 간에 뭘까요? 지금 대표가 됐고요. 본인들의 가장 이 평가받을 가늠자가 지방선거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중도 확장이 돼야 되고 지금 정치 상황은 여야 가릴 거 없이 극단으로 치우쳐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재명 대표는 성장을 들고 나왔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격차 해소예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진보 보수의 경제 정책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측에서는 너무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격차 해소는 사회적 불평등에서는 진보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경제 정책인데 이걸 들고 들어와서 네. 이쪽 좌클릭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성장 담론이라는 보수 측의 경제 정책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걷어내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쪽은요 중도의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선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꼭 대선, 총선이 아니더라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